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강의 듣고 과제 냈던 것들 잘 진행하셨어요? 오늘은 행복도 불행도 선택이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윌리엄 글라서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면의 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서 안 받는데 누군가 강제로 내게 전화를 받도록 할 수 없는 것처럼 강제로 불행을 선택하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는 당신의 삶은 누가 통제하는가 라는 책에서 두 개의 통제 시스템, 즉 내부 통제와 내부 통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즉 남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외부 통제를 당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부 통제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다시 말하면 외면적인 통제는 나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으니 운명이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체념하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면적인 통제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 보면 그의 강연 영상이 정말 많이 있죠. 그의 별칭은 행복 전도사라고도 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온전치 못한 몸으로 출생을 했지만 부모의 혹독한 훈련과 자신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으로 결혼도 했고요. 자녀를 두고 살아가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유튜브를 통해서 닉 부이치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동되었던 것은 청소년들이 그 강연을 듣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만일에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처럼 환경과 운명을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스스로 통제하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내면적 통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 이론과 현실치료 상담에서는 내면적 통제에 대해서 이론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상담의 일부분으로 여기기도 해요. 외면적인 통제를 당할 것인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면적 통제를 할 것인지 모두 자신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행복 대신에 불행을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윌리엄 글라서는 불행을 선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좌절을 느낀 사람들이 왜 효과적인 행동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우울해하거나 편두통을 앓거나 초조감 같은 것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만 있다면 통제가 안 되는 뒷바퀴, 느끼기 행동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조금이라도 다른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윌리엄 글라서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대부분의 불행을 자신이 선택하는데도 자신이 선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고통을 선택하는 그 당시에는 그 선택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길에서 넘어진 아이가 아는 사람들이 없는 길에서는 절대로 울지 않아요. 엄마나 아는 사람, 특히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위로해줄 사람을 만나면, 그런 장소가 있다면 비로소 울게 되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꾹 참죠. 그러다가 엄마를 만나면 엉엉 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울 장소와 대상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아이가 불행을 느끼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더 효율적인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울해하거나 불평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 처한 좌절스러운 그 상황에서 통제력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울해하기를 선택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통제력을 다시 얻으려고 전 행동의 구성 요소 중에서 느끼기 행동, 즉 극심한 고통과 불행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자 각오를 하고 고통의 느끼기 행동을 선택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로 선택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통제 하에서 화를 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성인은 오랫동안 화를 내지 않고 아주 짧은 순간 화를 내고 화내는 대신에 우울해하는 것으로 대체하죠. 그 이유는 우울해하면 더 많은 통제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우울해하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간 계속해서 우울해하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좌절했을 때 우울해하기를 선택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남의 도움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군가 우울해하는 것을 보면 관심을 갖게 되고 모른 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도움을 원하면 되지 그냥 도움을 청하면 되지 왜 우울하기를 선택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 이유는 거절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도움을 청할 때는 거절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우울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동정을 유도하는 말로 부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또 도움을 청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도움 그 자체가 자신의 나약함을 시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도움을 받으면 힘의 욕구에 대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마치 구걸하는 것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걸하지 않고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우울해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면 그에 따른 고통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대가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상처받지 않을 효율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찾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양원에 계신 어떤 어머니가 거의 전문적으로 우울해하는 행동을 통해서 온 가족을 통제하고 모든 대화를 자신의 생활에 대한 주제와 자신이 겪는 가혹한 불행에 가는 것으로 끌어들이면서 아주 오랫동안 우울해하는 방법만을 선택했다면 아마도 그 가족들은 너무 지쳐서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딸만은 자기 어머니가 불행을 선택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전화가 뜸해지거나 관심이 줄어들면 딸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딸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딸이 선택 이론을 배웠다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엄마의 불평은 몇 분 이상은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고요. 좀 더 유쾌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전화를 끊겠어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방문하겠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만일에 우울해하는 방법을 계속 사용한다면 방문 횟수를 더 줄이게 될 것이고 결국 나중에는 딸과 어머니가 만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머니 자신이 우울해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된다면 딸도 죄의식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것이고 어머니도 우울해하기라는 행동을 선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선택이론을 배우면서 자신이 우울해하는 행동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불행을 선택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동화가 되어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발을 어디에 둬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운전이 익숙해지면 무의식적으로 숙달돼서 졸면서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년 동안 우울하게 지내는 동안
우울해하기 행동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우울해하기가 자동화되어서 그것이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길에서 넘어진 아이가 울 것인지 화를 낼 것인지 상황을 살피는 것을 보면 아이는 먼저 시무룩해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화를 내는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잘 아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시무룩해 하는 행동은 우울해하는 행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결국 좌절을 느낄 때마다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우울해하기가 자동화되어서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스러운 행동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인식하고 싶지 않은 것 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즉, 힘과 자기 존중감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두통을 앓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자신의 통제력을 잃게 될까봐 자신이 불행을 선택하고 있다는 의식을 억누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는 인식을 주어야 그것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불행을 자신이 선택했다는 것을 그 인식을 억누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은 과연 우울해하기로 선택한 것이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효과적인 다른 선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재빨리 우울해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어떤 행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누구든지 불행이 선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면 계속해서 불행을 선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겠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는 좀 어렵게 느껴지셨죠? 이론적인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니 정말 무겁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를 바탕으로 과제를 드린다면 여러분이 혹시 우울해하기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선택하고 계시다면 재빨리 다른 생각하기와 활동하기로 대체하고 자신의 행동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